자,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브라질과 노르웨이 16강에서의 빅매치였는데요. 야, 이걸 노르웨이가 잡았습니다. 네. 이거는 엘링 홀란의 결정력도 빛났고 네. 밀란 골키퍼의 선방도 빛나는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보면 노르웨이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리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해결사가 팀에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여줬던 그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쿠냐가 PK도 얻어냈고 네. 그리고 엔드릭이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정짓지 못했거든요. 네. 반면에 홀란은 헤더로서 선제골 그리고 위력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골 그러면서 결정짓는 힘을 보여줬어요. 이 최전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승패를 좌우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밀란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승부를 여기까지 끌고 오기도 했지만은 이것이 바로 엘링 홀란의 힘이다. 이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그 경기의 주도권을 일단은 노르웨이가 쥐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공소유권도 이제 거의 7대 3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XG 값이 브라질이 무려 2.74였고요. 노르웨이가 0.73. 페널티킥 기회를 브라질이 두 번을 맞이하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뉬란 키퍼가 한 골의 실점에만 그쳤다. 이 네.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은 제가 생각하기에 브라질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경기 초반에는 노르웨이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주도권을 잡아나가고자 노력했고 누사라든가 아니면은 중앙 쪽에서 웨데고르가 경기를 풀고자 노력했거든요. 네. 근데 경기 고 초반 상황을 넘기고 나서는 브라질이 압박이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템포가 굉장히 빨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뭐 PK도 얻어내고 네. 그리고 위력적인 슈팅도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PK를 얻어냈을 때 이건 너무나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마랑이스가 결국은 PK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닐란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기선제압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전반전에도 계속 브라질이 공격적으로 나왔지만은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후반전으로 넘어오는 모습이었고 후반전에서는 노르웨이가 훨씬 더 점유율이 높아졌어요. 네. 노르웨이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좌우 측면을 다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측면의 연계 플레이를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솔로 플레이하다가 빼앗기면서 경기의 내용에서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공격권 주면서 밀리는 상황이 아니라 측면에서도 연계하면서 볼을 계속 돌릴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에서 훨씬 더 우위를 가져가면서 브라질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노르웨이가. 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브라질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죠. 멕시코하고 잉글랜드의 승자하고 8강에서 야. 맞대결을 펼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노르웨이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결국 버텨내고 거기다 점유율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높은 점유율은 공격권을 상대에게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격권을 가지고 있대 박스 안쪽에서 한두 번의 기회만 만들어주면 혼란이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엘링 홀란은 지금 월드컵에서 7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데뷔 이후 4경기 연속 골을 넣은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4경기에서 7골을 넣은 것도 대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메시하고 음바페와 함께 득점 1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혼란의 득점 행진? 이것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음홀매가 지금 다 7골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득점 현재 공동선두, 물론 메시가 아직 16강 경기를 안 치르긴 했지만 득점 공동선두에 음홀매가 다 올라오게 됐고요. 지금 이 순간 보면은 사실 메시가 득점 경쟁에서 먼저 치고 나가죠. 네네. 그러면 음바페가 쫓아오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가 7골 넣고 월드컵 통산 20골을 넣으면서 기록을 써가면서 앞으로 달아나면 음바페가 지금 19골, 월드컵 통산 19골을 넣고 그리고 7골을 넣으면서 이번 대회 득점왕 경쟁도 하고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도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쪽 경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혼란을 잠시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혼란은 사실 이 경기가 노르웨이 5번째 경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경기는 프랑스전. 루테를 쉬었어요. 프랑스전. 그러니까 4경기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혼란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역시 잊어서는 안 되는 선수입니다. 이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멀티골 넣으면서 7번째 골을 기록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엘링 홀란드가 3경기에서 멀티골이에요. 그렇죠. 나오면 다 골인 것도 놀랍지만
멀티골이 더 많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토너먼트에서도 그 멀티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저희가 대회 전부터 이제 노르웨이 프리뷰를 했을 때 센터백 쪽에 이제 불안한 부분들, 헤겜하고 아예르가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센터백 쪽에 오늘도 약간 좀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란 키퍼가 이런 활약을 보여준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일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기 전반전에는 브라질이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PK를 얻어냈고 네, 그리고 그 쿠냐가 빠져 들어가면서 슈팅 기회를 잡고자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수비 쪽에서도 당황하는 장면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들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라든가 전체적인 수비의 안정감이 높아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후반전에 오히려 전형적인 원톱을 투입하면서 좀 부딪혀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있는데 엔드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흐름 때문에. 뭐냐면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는 상대가 주도권 잡고 경기에 임하니까 브라질 입장에서는 볼을 빼앗으면 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방에 엔드릭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엔드릭이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브라질은 엇박자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수비 라인도 닐란의 선방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안정감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다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건 PK를 2번이나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수비 실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수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두 번째 PK는 이미 추가골 넣은 상태에서 2골 차로 앞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온 거이긴 했습니다. 브라질에 있어서 확실히 그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그 센터 포워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이제 교체를 했을 때 아마 기마랑이스 몸 상태가 마지막에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마랑이스를 교체를 하면서 브라질이 교체 타이밍 3번을 다 쓰게 됐어요. 4장밖에 안 썼는데 이제 추가 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사실은 선수 명단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체 카드를 효과적으로 썼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경기는 지금 마지막 교체 카드를 쓸 때가 0대0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체 카드를 다 썼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장을 묵혀두는 거잖아요. 맞아요. 교체를 3번 했기 때문에 한 장을 묵혀두면 이 한 장은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쓰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안첼로티 감독의 생각은 알겠어요. 아까 전에 엔드릭 교체도 아마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봤을 때 역습에 의해서 골을 넣어야 되니까 엔드릭을 네. 투입한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공격 쪽에 창의성이 필요하니까 네이마르를 투입하고 네이마르를 투입하면은 수비가 그만큼 얇아질 수 있으니 미드필드 한 명을 더 투입해서 밸런스를 맞추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4-3-3에 가깝게 변화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 선수 교체들이 다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은 이 패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는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불운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하피냐의 부상도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그리고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이제 쿠냐도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 보였었거든요. 분명히 쿠냐가 가장 좋은 몸 상태는 지금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도 이제 운이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확실히 안첼로티의 그 교체도 오늘 조금 이제 아쉬움은 있었다. 네.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쿠냐의 몸 상태에 대해서 경기 끝난 다음에 뉴스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만약에 몸 상태에서 큰 부상이 아니었다면 쿠냐 선수를 뺀 건 실수예요. 하하. 결국은 쿠냐를 계속 두고 최전방에 최하구 선수를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쿠냐를 엔드릭. 빼고 그 자리에 네이마르라든가 아니면 측면 쪽에 엔드릭을 넣어서 사실상 경기를 전개할 땐 투톱처럼 변화를 준다던가 네.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따랐던 브라질은 이렇게 되면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로 36년 만에 브라질이 16강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를 쓰게 되면서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8강을 또 진출하게 됐고요. 8강에서 이제 멕시코 또는 잉글랜드 다음 경기가 치러지는데 그 승자랑 만나게 되는데요.
야, 노르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멕시코하고 잉글랜드 경기의 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는 출혈이 많은 경기가 될 거예요. 멕시코 시티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입장에선 쉽지 않고요. 그리고 멕시코 입장에서는 잉글랜드가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는 박 터지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만약의 경우 그 경기에서 누가 올라오든 출혈이 있다면 그건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땡큐베리 감사하는 일이죠. 그쵸.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90분 내에 승부를 봤으니까요. 네네. 사실 제가 그 브라질은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총 5회 우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북중미에서 펼쳐지는 월드컵에 브라질이 강한 면모가 있고, 네. 그리고 월드컵에 스타가 등장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비니시우스가 3경기 연속골, 쿠냐가 2경기 연속골 넣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 경기 일본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둘 때만 하더라도 브라질이 역시 브라질이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뭔가 꼬여 있고 네. 폼도 좀 안 좋고 볼터치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비니시우스도 좀 아쉬웠어요. 물론 엔드릭에게 주는 패스 자체는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측면을 돌파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도 있긴 있었지만 이전의 폼보다는 약간 떨어진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결국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큰 경기에서는 본인들에게 찾아온 그 순간을 잘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브라질은 결코 그 순간들을 잘 살리질 못했어요. 네. 좋은 순간들을 뭐 두세 차례 정도 맞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들을 이제 죄다 낭비를 해버렸으니까 결국엔 이제 노르웨이에게 찾아온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노르웨이는 절대 놓치질 않았던 거죠. 다만 브라질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하피냐가 부상을 당했고, 네. 파케타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파케타도. 이거는 이제 측면에서 확실한 자원과 중앙에서 공수 연결을 해야 되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측면에서는 브라질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과연 또 안첼로티 감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브라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브라질의 여정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푸냐야 빨리 돌아와라. 에데르송도 이제 빨리 오피셜 띄우자. 네. 그래도 이 경기 MVP를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MVP 한번 뽑아주시죠. 네, 저는 엘링 홀란드를 뽑겠습니다. 네. 사실 릴란 골키퍼를 뽑아도 뽑아도 돼요. 생각했는데 릴란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은 이 스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왔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PK를 막은 게 너무 컸어요. 네. 그리고 엔드릭에게 실점할 수 있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각도를 좁히면서 너무 잘 나갔어요. 네. 엔드릭이 첫 터치가 길었기 때문에 각도를 좁혔기 때문에 결국은 엔드릭의 슈팅 자체가 벗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릴란의 활약은 너무 놀라웠다. 근데 그래도 결국 이 경기에서 2골을 혼란이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론적으로 PK로 한 골 실점했기 때문에 혼란의 2골이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링 홀란을 뽑았고, 엘링 홀란 기록 보니까 이 경기에서 멀티골 넣으면서 최근 A매치 14경기 연속골을 넣었더라고요. 그건 미친 득점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혼란이 A매치 총 기록이 54경기 69골이 됐습니다. 54경기 62골. 네,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기록이죠 도대체? 미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무대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월드컵에서도 거의 뭐 매 경기 2골씩을 넣고 있으니까요. 딱 보니까 그 32강 코트디부아르전만 한 골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4경기 출전해서 한 경기만 한 골이고, 근데 네. 그 코트디부아르전도 결승골이에요. 결승골. 네,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멀티골을 넣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엘링 홀란. 이번 월드컵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홀란드가 골든부트를 또 차지할지 그 부분도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또 펼쳐지는 잉글랜드 멕시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저희 같이 입중계하거든요. 네. 스페인 포르투갈. 새벽 4시야. 16강 초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지금 비몽사몽 하거든요. 저도 좀 약간 이상해요 지금. 네. 네. 지금 말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네. 내일도 걱정입니다. 네. 빡세네요. 근데 내일 또 빅매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일 꼭 오세요. 이베리아 반도 두 팀이 대결을 펼칩니다. 네, 앞으로 또 펼쳐지는 월드컵도 원투펀치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